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유선배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4회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침대에 걸터 앉아 식사할 수 있는 대상자의 살해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힌 자세를 취하게 한다. 2번 국물이 많은 음식을 준다. 3번 숟가락 가득 음식을 제공한다. 4번 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5번 식사 중간에 음식이 맛있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 주셔야 되죠. 뒤로 젖힌 상태가 되면 기도가 열려버려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살해 위험성이 커집니다. 국물이 많은 것보다는 왜냐 물기가 많은 음식이 살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숟가락 가득이 아니라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입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식사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시려다가 살해에 걸리는 위험성이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37번 스스로 먹을 수 없는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빨대로 유동식을 먹는 경우 흘릴 것을 대비해서 깊숙이 넣어준다. 2번 음식은 숟가락의 절반 이하로 뜬다. 3번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 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4번 음식을 담은 숟가락은 입의 위쪽으로 가져간다. 5번 음식의 온도는 대상자가 직접 확인하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숟가락의 절반 이하로 떠라. 또 아까처럼 적절한 적은 양,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떠라. 이런 표현이 맞는 방법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깊숙이 넣어준다가 잘못됐죠. 네, 깊숙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셔야 되고 항상 음식은 마비 쪽이 아닌 건강한 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건강한 쪽 입으로요. 자, 그 다음에 숟가락을 입의 위쪽으로 주면 고개가 당연히 뒤로 젖혀지게 돼 있어요. 그럼 좀 전에도 봤던 것처럼 고개가 뒤로 자꾸 넘어가면 살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입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개편되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음식의 온도는 요양보호사가 확인해서 알맞은 온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먹을 수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죠. 38번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청색증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비위관을 제거한다. 2번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힌다. 3번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천천히 한다. 4번 비위관을 잠근다. 5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청색증이 나타났을 때는 일단은 잠그는 게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잠그고 나서 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사실 뒤로 이어지는 말도 있지요.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라, 보고하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비위관을 잠궈주는 거예요. 그렇죠? 39번 가겠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가 필요하면 도와준다. 2번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를 도와준다. 3번 밤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4번 휠체어 팔걸이 밖으로 옷 소매가 나오도록 걸쳐둔다. 5번 휠체어 이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 탑승 전 잠금 장치는 열어둔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우리가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셔야 되고요. 표시등은 항상 켜두셔야 되겠죠? 네, 옷소매나 이런 것들이 팔걸이에 끼거나 또는 걸치거나 걸리지 않게 안쪽으로 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잠금 장치는 항상 잠가두는 것이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수칙입니다. 40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방수포는 깔지 않는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로 허리 아래 부분을 덮어준다. 3번 항문이 변기 가장자리에 오도록 대준다. 4번 침상 발치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5번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협조할 수 있든 협조할 수 없든 어쨌든 간이분길 침상기 쓰시려면 방수포는 반드시 깔아주셔야 침상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었죠. 무릎덮개로 덮은 다음에 바지를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수치심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해주셔야 돼요. 자, 어디를 상승시켜줘야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가 될까요? 발치가 아니라 상체, 머리 쪽을 상승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41번. 화장실까지 걷기 어려운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편마비인 경우 건강한 쪽으로 이동 변기를 90도 비스듬히 붙인다. 2번 배설이 어려운 경우 찬물을 요도에 끼얹어 준다. 3번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4번 대상자 손에 변이 묻은 경우 물티슈로 닦아준다. 5번 이동 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편마비인 경우에 건강한 쪽으로 놔주시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90도가 아니라 30에서 45도. 사실 90도까지 벌려놓으시면 이게 팔걸이, 이동변기 팔걸이 먼 쪽을 자꾸 타길 수가 없어요. 휠체어든 이동변기든 네, 30에서 45도. 또 책이 개편되면서 뒤죽박죽이에요. 어디는 30에 45도라고 써놓고 또 어디에서는 그냥 비스듬히라고 써놓고 통일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예전 버전이 훨씬 좋았거든요. 그냥 30에서 45도 이걸 띠꼴 비스듬히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든 글씨 문제를 푸시든지 공통적으로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 배설이 어렵다면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끼얹어 주셔야 되겠죠. 근육을 이완시켜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변이 묻었다면 물티슈로 닦지 않습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 주셔야 되고요. 이동 변기는 매번 세척하시면 됩니다. 42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면덮개를 걷어내고 바지를 내린다. 2번 기저귀 교환 시 일용 장갑은 착용하지 않는다. 3번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새 기저귀를 댄다. 4번 회음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5번 배설물 상태 확인을 위해 배설물이 보이도록 기저귀를 만다. 정답은 3번입니다. 면 덮개의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이게 표준 교재 그대로 제가 해설을 붙인 거거든요. 덮개를 걷어내고 내리는 게 아니라 덮개를 덮은 상태에서 윗옷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쵸? 예. 그러니까 다 벗기고 하면 수치심 유발 때문에 이런 표현은 다 오답이에요. 그다음에 일용 장갑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원부는 앞에서 뒤로 그쵸? 요도질 항문 순서 닦아준다. 그 다음에 배설물이 보이면 안 되죠. 네,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어주셔야 됩니다. 43번 요로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요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변을 정상적인 경로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곳을 통해 배출하게 된다. 2번 요로의 위치는 대부분 좌측 하복부에 있다. 3번 요로 주머니에 소변이 가득 차면 비워준다. 4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5번 샤워 시에는 물이 요로 안으로 들어가니 주머니는 꼭 떼고 해야 한다. 아이고야. 네, 다 읽고 나서 봤네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분명히 봤는데, 네, 뭘 봤냐면, 정답이 여기 띄어 있었어요. 이거 제 실수인데, 이거. 제가 좀 전에 분명히 80번까지 다 이거 슬라이드 됐나 하고 확인했는데, 왜 그때는 안 보이고, 지금 읽으면서 이제 보이죠? 네, 얘는 저의 실수.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사람이라서. 네, 너그럽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다음에 잘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오답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때문에 틀린 거냐? 예, 묘루니까 대변이 아니라 소변이죠. 그쵸? 네, 그래서 대변이면 장루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요루의 위치는 좌측 하복부가 아니라 우측 하복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가득 차면 비워주면 안 되죠. 그 전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찼을 때 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5번 같은 경우에 물이 요로 안으로 들어가진 않으니 주머니를 착용하거나 떼고 해도 괜찮다. 언제요? 샤워 시. 이 목욕, 통목욕을 할 때와 샤워 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샤워를 할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꼭 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떼고 하셔도 되고 예, 또는 뭐냐면 착용하고 하셔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예. 자, 36번부터 쭉 풀어갖고 왔는데 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말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항상 문제풀이는 정답이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오답을 신경 쓰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자세한 게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가 90원의 문제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더 가서 제가 시험 봤던 제자 선생님들 이야기를 조금 문제에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 네, 자, 다음 문제. 44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전 입안 헹구기는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한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입안을 닦아준다. 3번 식후 입안 헹구기는 위액 분비를 촉진한다. 4번 혀 안쪽을 깊숙이 닦아준다. 5번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닦아내기로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닦아내주는 거 맞지요? 네. 자, 식전에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한다는 식후. 식후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그쵸? 하나는 여기 나와 있고요.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구강 청결이죠, 청결. 그런 게 이제 그죠? 우리가 식후에 찌꺼기 같은 거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똑바로 눕더라도 상반신은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또 질식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것은 식전, 위액 분비 촉진, 다액 분비 촉진, 뭐 이런 거 식욕 증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혀 안쪽은 깊숙이 닿지 않습니다. 질식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45번 침대에서 머리를 감기, 머리 감기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를 위해 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2번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 3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가슴까지 접어내린다. 4번 침대 중앙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5번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환기는, 물론 환기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문과 창은 닫고 하셔야 되겠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문 열어놓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틀렸을까요? 목욕 담요를 덮고, 까지 맞는데, 네, 이불은 가슴까지가 아니라 허리까지 접어드립니다. 아, 네, 이런 거 나오면 꼼꼼히 표준 교재를 읽지 않으면, 오답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꼼꼼히 잘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거든요. 실기 문항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중앙에 머리가 오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 머리가 오셔야 되고,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46번 스스로 세수할 수 없는 대상자의 세면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건의 면은 재사용한다. 2번 면봉으로 귀 안의 기지를 제거한다. 3번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4번 눈을 닦을 때는 마른 수건을 사용한다. 5번 뺨, 코, 눈 밑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항상 닦이는 깨끗한 쪽에서 오염된 더러운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눈곱이 없는 쪽 눈이 또 깨끗하죠? 이게 맞는 거고요. 한 번 썼던 수건의 명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눈을 닦을 때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른 수건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이죠. 그 다음에 5번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졌죠. 네, 눈 밑 거꾸로.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뺨 쪽으로 내려가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47번 편마비 대상자의 똥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심에서 말초로 닦는다. 2번 목욕 후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3번 욕조에 입욕할 때 마비된 쪽 다리부터 들어가게 한다. 4번 목욕 시간은 3, 40분 이내로 한다. 5번 다리, 팔,
몸통에 순서로 물로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낸다. 네, 정답은 5번이지요. 자, 말추에서 중심으로 가셔야 되겠죠. 정맥 혈관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중심으로 귀환, 정맥 귀환, 잘 돌아와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초의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 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한기를 느끼지 않게 물기는 빨리 닦아주셔야 되고 항상 입욕을 하실 때는 건강한 쪽 다리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나올 때도 똑같이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나옵니다. 목욕 시간 2, 3분, 20분에 30분 이내로 끝내주셔야 되겠죠? 네. 자, 4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앞이 막힌 상이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시간 될 테니까 이건 선생님들 풀어주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죠.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머리가 가운데 있는 게 몇 번에 있습니까? 네, 다 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오지선이 이지선은 많이 줄어들어요. 네. 사실 우리가 종이보다 CBT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아이고 이거 아니네 2번, 3번, 4번 다 지우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CBT의 컴퓨터만 문제를 풀 때는 이것도 머리 집중하셔야지만 순서가 혼돈되지 않으니까 전혀 메모지 같은 거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요런 화면에 집중적으로 풀어보신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늘 합니다. 자, 일단은 예, 여하튼 중요한 건 머리는 가운데. 예, 그래서 그거 딱 지우면 보기는 항상 두 개만 남게 돼 있어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봐주시는 거냐면, 벗기는 거네. 벗을 때는 어디부터 가나요? 건강한 쪽부터 갑니다. 그 왼쪽 편마비네. 그럼 건강한 쪽이니까 오른쪽 팔 벗고, 머리가 벗고, 왼쪽 팔 순서로 벗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정답 1번이 된 거죠. 자, 이제 여기서 그냥 가시나요? 아니요, 네. 자, 노르셈은 항상 얘기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편마비 벗는 순서 한번 해보셔라. 네, 여기 답이 없으면 선생님 만드시면 되죠,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벗었으니까 입는 거, 왼쪽 편마비, 오른쪽 편마비 입는 거. 이렇게 한 문제를 푸시면서 네 개를 계속 반복해 보시면, 왜 어차피 시험장에 가셔도 이런 유형이 나오잖아요. 똑같진 않아도 유형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가는 정답을 찾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이게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현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둔다. 나.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다. 요양보호사의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를 지지하여 이렇게 앉힌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마비치기 위로 오게 돌려 눕힌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때보다 시간 조금 더 드렸어요. 자, 이유는 네, 노을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나다라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네, 하나씩 순서를 찾아야 되니까. 이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는 뭐 번호 1, 2번 이렇게 써가지고 풀면 되는데 CBT는 오로지 눈과 머리로만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가나다라 순서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순서를 맞춰보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네, 1번은 고민하실 게 없어요. 저도 보기 똑같이 냈으니까. 그래서 건강한 쪽에 일단 요양보호사가 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정답이 1번이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그 다음 마비측이 위로 가게 돌려 눕힌 상태에서 양보세 손바닥으로 등가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를 지지해서 이렇게 앉힌 다음에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문장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장면이 쏙 그려지시나요? 그럼 이걸 연상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49번부터 체해 변경 실기 파트는 연상이 잘 됐을 때 예, 답이 사실 눈에 잘 보이거든요. 요번에 제 제자 선생님들 처음으로 시험을 봤어요. 2024년 버전. 그런데 가장 많이 남겨주신 합격 후기가
실기를 직접 해봐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직접 해본 것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연상 작업을 하는데 시험장에서 아주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제가 가르친 재단 선생님들 말고도 선생님들 교육장에서 강사님들이랑 다 실기 수업을 하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 실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직접 몸으로 익혀보신다면 순서들이 상상하는 시험장에서 그 시간이 훨씬 더 빨라져요. 연상하는 시간이요. 그렇게 답을 찾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비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50번 대상자 상황에 따른 체위 형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앙하이 등에 상처가 있을 때, 2번 반자위, 식사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 3번 측이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4번 보기, 분부의 압력을 피하고자 할 때, 5번 술룡이 얼굴을 씻을 때.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식사시나 위관여행할 때 반자를 취해주는 거죠. 자, 혹시 문제 푸시면서 이건 뭐야? 슬룡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런데 요양보에서 국가고시에는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X치고 문제 푸시면 돼요. 사지선으로. 표준교재 없잖아요. 표준교재 없는 내용은 정답이 될 확률도 없습니다. 사실 궁금해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시원에서 이런 문제 비슷하게 냅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 예전에 있던 문제를 유치해서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지선이 아니고 오지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이잖아요. 구시원에 그 출제 이거 내용이 다 요양보호사도요. 그래서 아마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마 네 간호사나 의료인에 해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슬룡이는 원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오지선의 문제를 봤을 때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헷갈리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X 딱 치고 4개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예. 자, 푸는 방법 노하우 알려드렸어요. 질환도 마찬가지죠.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에 있는 질병명 아니고 나머지 궁금해할 이유도 없어요. 정답이 될 확률도 없으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빨리 문제를 잘 푸는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등의 상처가 났을 때는 어떤 거 하나요? 등의 상처. 보기를 지해주죠. 자, 그 다음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는 어떤 거 하나요? 앙하이를 해주죠. 둔부의 압력을 피하고자 할 때는 어떡하나요? 치기를 하지요. 네, 그럼 얼굴을 씻을 때는요? 네, 이 또한 반자이를 합니다. 이렇게 또 오답 바꿔서 문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5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뒷걸음질하며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도로턱을 오를 때, 2번 오르막길을 갈 때, 3번 도로턱을 내려갈 때, 4번 내리막길을 갈 때,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도로턱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가나요? 휠체어를 뒤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도로턱을 올라주시는 거죠. 네, 그럼 오르막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나요? 그냥 지그재그로 밀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도로턱을 내려갈 때는요. 네, 휠체어를 뒤로 일단 돌린 상태에서, 그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가 빠지고 앞바퀴가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가나요? 앞바퀴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끝까지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것도 다 실기시켜요. 시키죠. 제가 시키죠. 그래서 주문을 하죠. 선생님, 자, 휠체어 잡으셨어요? 오르막이다 생각하고 가세요. 선생님, 울퉁불퉁한 길이다라고 가세요. 선생님, 내리막길 가세요? 엘리베이터 타세요? 이렇게 직접 다 상황별로 시연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이 도움됐다라고 하세요. 왜냐면 딱 글씨를 보는 순간, 내가 했던 장면이 막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100번 얘기한 것보다 한 번 겪어본 게 진짜 짱입니다. 넘버원이고요. 자, 이제 5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뒤쪽이 아닌 앞쪽에서 체외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시선 확보가 되어 대상자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 2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손상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3번 낙상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4번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번 대상자의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설에 문제집에 넣을 수 없어요. 그냥 이거 외에 정답이 다른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표준교재 452페이지 옆에 꼭 알아두기
변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뒤보다는 앞쪽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예, 이게 어르신도 불안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육 긴장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낙생이 되면 위험성이 더 커지겠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자세를 앞쪽에서 하는 이유 같은 거 잘 알아두시고 실전에서도 꼭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자, 53번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요것도 선생님들 정답 찾아주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네, 이것도 딱 보는 순간 따다닥 네. 지팡이가 맨 앞에 와 있어야 정답이에요. 문항이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걸 먼저 추려주셔야 될까요? 저는 어느 쪽이 마비가 어느 쪽이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네,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림과 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그림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지팡이 어느 쪽으로 잡았더라? 예, 이거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봤더니 왼쪽을 잡으셨네요. 왼쪽이 어느 손입니까? 네, 건강한 손입니다. 지팡이는 항상 건강한 쪽으로 밖에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요걸 먼저 추려 놓으신 상태에서 아, 계단을 내려간다고요? 그럼 지팡이가 가고 어느 다리가 먼저 갑니까? 마비다리인 불편한 다리가 먼저 갑니다. 자, 이분은 왼쪽으로 지팡이 잡으셨으니 오른쪽 다리가 마비다리겠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다리인 왼쪽 다리가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네, 계단 내려갈 땐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살이 순으로. 왜요? 건강한 다리가 위에서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꾸로만 생각하시면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그림 속 안에서 포인트는 어느 쪽에 지팡이 잡고 있어요. 지팡이 잡은 쪽이 건강한 쪽이잖아요. 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신다면 정답이 충분히 잘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이고 네, 무던히 잘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갖고 하세요. 54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복지연구 중에서 구입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수동일체요, 2번 전동침대, 3번 이동욕조, 4번 베베 감지기, 5번 안전손잡이.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안전손잡이 구입 품목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그러면 구입 품목, 대여 품목 또는 구입 또는 대여 품목 혹시 암기하고 계신가요? 그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 표로 볼까요? 네, 이 내용이죠. 제가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 단원 정리한 데서 PPT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네, 표준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구입 또는 대여 같이 되는 거 두 개. 욕창 예방 매트리스, 그 다음에 경사로 실내용, 실외용, 그 다음 대여만 되는 6종. 수동 일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력조, 목욕 리프트, 배에 감지기. 요거 8개만 외우시면 8개 아닌 건 다 이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구입 품목은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셔야 아까 같은 글씨로 내는 문제든 또는 그 용품을 다 사진을 집어넣어놔요. 그렇게 하고 대여품 골라라, 구입품 골라라, 구입 또는 대여되는 거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네, 8개는 좋겠습니다. 55번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특성과 식사 관리의 원칙이 옳은 것은 1번 소화의 분비 감소, 한 번에 많은 양을 제공한다. 2번 저작 불편, 딱딱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식감을 높인다. 3번 침 분비 감소, 국물 없이 건조한 음식을 제공한다. 4번 감각 기능 퇴화, 다양한 향신료를 이용하여 입맛을 돋우도록 한다. 5번 식욕 저하, 향, 색, 모양이 다양하면 선택이 어려우니 단조롭게 준비한다. 정답은 4번이지요. 감각 기능이 퇴화됐을 때 다양한 향신료, 입맛을 돋울 수가 있습니다. 자, 소액의 분비가 감소될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줄 수 없어요. 왜냐면 한 번에 많은 양 소화가 안 되니까요. 조금씩 자주 섭취할 수 있도록 나눠주셔야 되고요. 딱딱한 식재료는 저작, 씹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조리해서 크기를 작게 해서 주시는 게 좋고요. 침 분비가 감소되면 좀 촉촉하게 하려면 약간 국물이 있거나 재료가 촉촉한 조리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5번 같은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향, 색, 모양, 여긴 거꾸로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네, 나머지 표현 다 틀렸어요. 4번만 정답이 맞습니다.
자, 56번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의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장고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청소한다. 2번 수세미는 그물형보다 스펀지형이 위생적이다. 3번 행주는 세척한 후 삶아서 건조한 후 보관한다. 4번 냉장고를 청소하는 동안 냉장고 안의 식품은 실온에서 보관한다. 5번 찬장에 냄새가 나는 경우 건조 후에 희석한 락스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냉장고는 월 1회 정도 해라. 이렇게 표준규칙 나와 있고요. 수세미는 스펀지보다는 그물형이 위생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냉장고 청소하는 동안에는 아이스박스에 얼음토나 얼음백과 같이 보관해 주셔야 음식이 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난다면 희석한 알코올, 락스가 아니라 알코올로 닦아주시면 알코올은 휘발성이 있어서 냄새를 가지고 날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탈취 효과에 좋습니다. 자, 57번 대상자 의복의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커피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두드려 애벌 빨래를 해준다. 2번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되게 한다. 3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알코올에 담가두었다가 탈수하여 말린다. 4번 흰색 면직물은 그늘에서 건조한다. 5번 방충제는 한 가지만 사용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커피 얼룩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가 아니라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서 문질러 제거해 주시고요. 자, 뚜껑을 닫고 삶아야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아야 공기 중에 균으로부터 감염되는 걸 또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냄새가 심한 세탁물 같은 경우에는 분산수에 담가두었다가 헹구지 않고 탈수해서 말려주시면 돼요. 자, 햇볕에 건조하는 거, 그러니까 흰색 면직물은 그늘이 아니죠? 네, 어디로 갑니까? 햇볕에 건조하는 것이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58번.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 중에서 관심을 전달하기 위한 비언어적 표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2번 마주보고 앉았을 때 최대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다. 3번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4번 난 당신을 존중한다고 표현한다. 5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대화를 중단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을 비언어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방어적인 자세 아니죠. 네, 좀 더 다가가는 자세가 좋겠고요. 자, 마주보고 앉았을 때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손을 뻗어 닿을 수 있을 정도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작은 목소리, 너무 큰 목소리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중단, 예, 어렵죠. 예, 그렇지만 부드러운 말투로 미소와 함께 계속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59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뇨병을 가진 대상자에게는 눈에 띄는 곳에 음식을 둔다. 2번 의치가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않게 한다. 3번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경우 사탕이나 땅콩을 제공한다. 4번 졸려하는 경우 깨워서 식사를 제공한다. 5번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모두 제공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당뇨병을 가진 경우에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 음식을 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이거 먹는 욕구에 대한 부분은 적정선에서 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질식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탕, 땅콩, 팝콘 뭐 이런 것들 다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졸려하는 경우 음식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먹고 또 다음에 나머지를 내어드리면 돼요. 자, 우리 선생님들 제가 59번부터는 치매 간화 문제를 넣었거든요. 치매 사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대요, 지금. 네, 이번 시험 보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5장이 상황별 사례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장례로 문제를 내봤어요.
나머지 안에 14장까지는 어느 정도 예,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문제를 유추해서 순서를 잡았지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상황별 사례에서도 10회차까지니까 제 목요일 10회차까니까 10문제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포진을 80번에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80번에서 이 상황별 사례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상황별 사례를 치매 단원에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출제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분포가요. 왜냐면 사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상황별 사례도 지금 수업 시간에 다 교재들을 토의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답도 강사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토의를 하시면 상황극을 보시면서 정답 다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볼 선생님들이 또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문제 되게 많이 출제가 됐고 문제 푸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이럴 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 행동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서 예 정말 많이 합격을 했거든요. 음, 많이 합격했어요. 떨어지면 거의 뭐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뭐 이걸 내가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9번부터가 치매 문제를 한 9문제, 10문항 정도 출제했지만 사실 상황별 사례 하나, 또 의사소통에서 치매의 상황 사례에 관한 의사소통법 있잖아요. 그거. 그럼 이 모의고사 80문제 중에 치매 문제만 거의 12개거든요. 예, 이 정도 분포는 확실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 단원 나올 때 또 80번 상황별 사례 이런 거 좀 잘 체크하시고 또 의사소통에서 상황별 문제 행동마다 의사소통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저 그거 한 문제씩 꼭 출제했거든요. 제 문제집에. 그러니까 그것도 꼼꼼히 잘 봐주시면 아마도 시험장 가셔서 예, 뭐 낯설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드실 겁니다. 자, 그럼 또 화이팅 하면서 나머지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60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난로 주변에는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2번 치매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전기 코드를 둔다. 3번 계단 윗부분에는 간이문을 달아놓는다. 4번 치매 대상자 방을 화장실에서 먼 곳으로 배정한다. 5번 욕실에서 사용하는 세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 놓으셔야 흔들다가 안 돼요. 되돌아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계단 끝쪽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자, 난로 주변에는 어두운 색이 아닌 밝은 색이어서 눈에 잘 보이게 해주셔야 되고요. 전기코드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치워주셔야 되고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 세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셔야 안전합니다. 자, 61번.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현관문은 열어둔다. 2번 안전한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3번 다리미에 옷을 주고 다림질을 부탁한다. 4번 대상자의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5번 암막 커튼을 쳐서 집안을 아늑하게 해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현관문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 창문 모든 곳의 문은 잠가 주셔야 되고요. 자, 다리미와 같은 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주의 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의도는 좋으나 그쵸? 이게 주의 환기잖아요. 의도는 좋으나 다리미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걸로 주의 환기를 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정신적 욕구가 아니라 신체적 욕구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집안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집안 어두운 경우에는 포위됐다, 무섭다라고 생각해서 집 밖을 나가실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구별이 안 되는 게 또 인지 저하가 나타났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기도 하잖아요. 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2번 치매 대상자가 신발을 신발장과 옷장에 번갈아 넣어두고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 신발을 사다 드릴 테니 그만 찾으라고 한다. 2번 옷장에 가서 요양보호사가 신발을 찾아 건네준다. 3번 신발은 옷장에 있으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한다. 4번 신발에 이름을 적어 놓아서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말한다. 5번 대상자와 함께 물건을 찾아본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물건을 두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신발장, 옷장, 신발장에 갖다 놓고 옷장에서 없어졌다 하시면 신발장 가시면 되고 옷장에 갖다 놓고 신발장에서 없어졌다 하시면 옷장 가시면 되고 아예 이렇게
번갈아 두는 장소 파악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야 되죠. 뭐 부정도 설득도 뭐도 다 그냥 함께 찾아보자라고 하시면서 같이 찾아가셔서 발견했다면 이때도 역시 명보사 손이 아닌 어르신 손으로 직접 물건을 잡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63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병실 바닥을 뒹굴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해서 취침에 들게 한다. 2번 내일은 온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고 말한다. 3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함께 산책한다. 4번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말한다. 5번 병실 바닥에 세균이 많아서 건강에 안 좋다고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아, 네, 상상하니까 마음이 좀 아련합니다. 그쵸? 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주의 환기시키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사실 사례가 여러 개의 상황들의 사례를 다 바꿔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바꿔도요, 이리 바꾸든 저리 바꾸든 요리 바꾸든,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의, 환기법. 그 몇 번에 있습니까? 이거만 찾으면 사례 몇백 개도 네, 만들어내고 답은 하나로 통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 터득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래서 주의환기법이 몇 번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예, 여기 3번에 있네요. 안 좋다고 말하던, 기다려보자고 하던, 다 틀려, 이거. 걸어주겠다, 뭐하다. 무조건 뭐냐? 예, 대상자의 그 마음을 또 상황을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3번이었죠. 네. 모든 사례의 대처법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이 보입니다. 묘안입니다. 묘안. 네. 자, 64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려고 시도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당황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꾸짖는다. 2번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3번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4번 모른 척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멈추지 않으면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대처 중에 하나로 적절한 제한과 보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가져간다 경고. 예, 이거는 어떤 제한이죠. 네, 좋은 게 아니라 예, 경고하고 비슷한 거니까. 65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친숙해지기 전에 운동부터 함께한다. 2번 팔다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한다. 3번 운동 장소는 매번 다른 곳으로 간다. 4번 심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 5번 운동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요양보호사가 단독 처리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팔다리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충분히 친숙해진 뒤에 운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장소는 항상 같은 곳을 가야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고요. 운동은 심장에서 먼 곳부터 진행합니다. 아, 예, 그래서 팔다리에서 시작해서 왔잖아요. 그쵸? 자, 운동 도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주셔야지 단독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 발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66번 치매 대상자가 금방 식사를 하였는데 먹지 않았다고 몇 번이고 밥을 달라고 재촉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1시간 전에 드셨잖아요. 2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번 아직도 배가 고프세요? 4번 조금 전에 딸이랑 같이 드시는 거 봤는데요. 5번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으로 힘드세요. 자, 정답은 2번. 이것도 항상 멘트가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 네, 뭐 몇 번이고 달라고 재촉한다. 예,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밥을 달라고 한다. 어떤 문항이 다 붙으셔도 예, 이것도 문제 아니고 답만 보고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이런 멘트.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점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르신 지금 간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먹을 걸 제가 좀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멘트가 뜨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네, 자, 다음이요. 자, 67번 치매 대상자에게 청각적 자극을 통해 주의력, 표현력 및 기억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2번 물건 보며 과거 해상하기, 3번 똑같이 그리기, 4번 과일 종류 말하기,
5번 악기 연주하기. 네, 정답은 5번이죠. 딱 포인트는 청각적 자극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소리 나는 건 악기 연주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 요거 인지와 관련된 건데 어떤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까? 네, 요 표로 확인하겠습니다. 2표죠. 네, 저는 1회부터 10회까지 중요한 내용은 항상 똑같은 번호에서 똑같이 나와요. 네, 가끔은 지겹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겨운 순간 공부는 내 것이 됩니다. 왜? 지겹도록 봤기 때문에 왜 억지로 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벌써 내 습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항을 막 뒤죽박죽 속는 것보다 항상 치매는 몇 번 무슨 문항에서 인지는 몇 번 문항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암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써요. 저는 아직도 서울대 가는 애들 유튜브 영상을 봐요. 어떻게 애들이 공부해야 성적이 좋은지를 제가 지금 이 나이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애들 뭐 저희 애들 저는 공부 안 시킵니다. 네, 그런데 제 학생들 어떻게 암기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사실 늘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은 번호에 거의 같은 화면에 똑같은 걸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겨우면 안 보셔도 됩니다. 영상 건너뛰기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반복하셔서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도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 이런 문제잖아요, 지금. 네, 어떤 문제입니까? 여기 악기 연주 보세요. 주의력, 소근육, 표현력, 기억력, 예, 소리, 청각. 예, 요걸 활용하면 요게 향상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림과 숫자를 짝지어 기억하기 프로그램을 하면 뭐가 형성됩니까? 기억력이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명의 빨간색, 아, 이런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구나. 사실 여기 표에 나와져 있는 글씨만 보고도 이해가 되신다면 그냥 이렇게만 보셔도 돼요. 그런데 아, 날짜 계산하기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인사말 연결은 어떻게 하는 거였지? 라는 게 의심스러우시고 잘 생각이 안 나신다면 표준교재 620페이지 부분에 가시면 있거든요. 거기를 꼭 읽어서 선생님들 걸로 만들어 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8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는 1번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2번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 3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4번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다. 5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예, 정답은 3번이죠. 문제가 방해하는 게 뭡니까? 3번만 방해하는 거예요. 나머지 1, 2, 4, 5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쵸? 예. 자, 69번. 장기형 서비스 제공에서 대상자와 그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 바이텍의 7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편견을 가진다. 2번 대상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 질책을 한다. 3번 의사소통함에 알게 된 내용은 돌봄을 위해 제3자에게 공개한다. 4번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조절한다. 5번 대상자의 감정은 표현보다 억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바이텍이라고 하는 좀 용어가 이런 느낌이죠. 낯선 느낌이겠지만 큰 의미 없어요. 사실 바이텍 이거 빼고도 정답은 여러분들이 잘 찾으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요. 네.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편견을 버리고 먼저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예,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일방적으로 질책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허락 없이 공개하시면 안 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거에서 제가 조금 네, 문제 지금 출제한 거죠. 네, 신설 파티였기 때문에. 네. 70번 대상자 손에 오물이 묻었는데 닦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나아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1번 매번 손 닦으라고 말하는 것도 힘드네요. 2번 손을 닦고 밥을 드시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번 손을 닦지 않고 밥을 드시려고 하니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돼요. 4번 손을 닦는 것이 그렇게 싫으신가요? 5번 제가 손소독제를 다른 곳으로 바꿔드릴까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우리 나전달법의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두 번째 그 상황으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3번 그 영향이 나에게 미치는 느낌이 무엇인지 말한다. 4번 바램. 그런 제가 늘 말합니다. 요양보사 시험에서는 딱 3단계까지. 왜? 지금도 보세요. 문장이 제일 길죠. 4단계까지 다 하려면 문장이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정답인 거 눈에 띄고요. 네.
그래서 연구소 시험에서는 항상 바램은 빠져요. 딱 세 단계만 찾으시면 돼요. 그게 상황. 상황이 어떤 거냐? 오물이 묻었는데 안 닦는 상황이잖아요. 손을 닦지 않으시면, 그죠? 닦지 않고 밥을 드시려고 하면 그 영향이, 이 상황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 건강을 해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느낌이 많이 걱정됩니다. 요렇게 단계를 끊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전달법의 네 단계, 그중에 바람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세 단계만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7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네, 다음과 같은, 이게 항상 여기 문제에 똑 빠졌네요. 이거 맨날 점검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네, 이렇게.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자,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정해둔다.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사물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1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3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4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5번 시각장애 대상자.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어디에서 하냐? 딱 위치. 오른쪽, 왼쪽. 위치를 설명하는 의사소통 장애 유형의 넘버원은 당연히 시각장애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중심 오른쪽, 왼쪽 또는 시계 방향으로 방향 설명해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이제 72번. 제가 아까 말한 거 중간에 치매 사례와 관련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습니다 했던 게 이런 내용일 거예요. 네, 이것도 지금 사실 의사소통 안에 들어가 있지만 치매 대상자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집에는 이거 10개 다 있어요. 그래서 10개 말고도 더 궁금하시면 이렇게 가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하시면서 이런 문제는 체크하시면서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쓰레기를 주워와서 싸울 때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두라는 거고요. 주워온 물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노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주의를 전환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1번 환각, 2번 우울, 3번 수집증, 4번 섭식장애, 5번 수면장애. 네, 정답은 3번이죠. 여기 있잖아요. 주워와서 모은다. 주워온 물건에 대해서 수집이죠, 수집. 지금 걔도 뭐 휴지도 모으고 쓰레기도 모으고 막 이런 것들을 모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갖고 온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로 주의를 전환하셔서 그 물건들을 싸우고 만지고 또 쟁이고 또 없어졌다고 화내시고 이런 상황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수집증에 대한 대처 소통 방법입니다. 자, 73번.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집이 흔들리면 빠르게 대피를 시도한다. 2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3번 작은 건물 주변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린다. 4번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닫아둔다. 5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집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탁자 다리를 잡고 몸을 웅크려 주셔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작은 물건이 아니라 제일, 어디요? 작은 건물 주변. 작은 건물 주변이 좀 안전하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근데 그런 건물이 사실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운동장이나 공원 같이 쓰러질 물건이 없는 공터로 이동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 주셔야 되겠죠. 엘리베이터 안 됩니다. 계단 이용하셔서 신속하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7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감염의 6가지 연결고리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 신체 분비물, 대변. 1번 탈출구, 2번 침입구, 3번 민감한 대상자, 4번 저장소, 5번 전파 방법.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일로 막 나가죠. 일로 막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 탈출구. 자, 침입구 같은 경우는 입, 코, 눈, 피부 상처, 비뇨 생식기 이런 거. 그 다음 민감한 대상자는 뭐 누구이긴 하지만 누구나 해당이 되지만요.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나 면역불필자. 그 다음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 동물, 음식, 물, 토양. 전파 방법에는 직접 접촉하거나 간접 접촉하거나 어떤 활성 매개체나 공기를 통해서 그쵸? 네, 요거 그 연결고리 그림 생각나시나요? 표준 교재에 있던 거? 네, 거기에서 제가 출제한 문제입니다.
75번 오염된 물질이 묻었을 때 위생적인 환경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나 체액이 깨진 유리에 묻은 경우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네. 그다음 2번 혈액이 옷에 묻은 경우 표백제 락스를 사용해서 세탁한다. 3번 체액이 바닥에 쏟아진 경우 표백제와 물을 1대9로 혼합한 용액으로 닦아낸다. 4번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판단된 침구류는 식초물에 담가둔다. 5번 경우에 따라 비닐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이 쏟아져 있다면 네, 표백제와 물때구로 혼합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자, 혈액이나 체액이 깨진 유리에 묻었던 1번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안 되죠. 예, 저기 다른 걸로 예,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혈액 때문에 그래 혈액이나 체액이 오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표백제는 탈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표백제 락스로 사용하시면 옷이 다 탈색돼 버려요.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판단된 친구류는 싼던지 살균 표백제를 사용해 세탁해 주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 비닐 장갑이 아니라 고무 장갑을 착용해 주셔야 돼요. 표준규제 있는 내용 그대로 됐어요. 네, 자 다음이요. 자, 76번 급성 저혈압 쇼크의 상태 및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발이 따뜻하고 호흡수가 감소한다. 2번 대상자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3번 입에서 혈액이 나오면 엎드려 눕힌다. 4번 맥박수가 100회 이상으로 오르면 쇼크를 의심할 수 있다. 5번 몸과 다리가 90도가 되도록 다리를 수직으로 올려준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이게 상태 및 대처라고 했으니까 상태 이야기가 조금 있고 또 대처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대처로만 문제 만들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네, 지금 같으면 할 텐데 이거 출제할 때 첫 책을 받아가지고 네, 아직 인지가 막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 저도 문제 좀 출제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1번 같은 경우에 손발이 차가워지고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쇼크라며. 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지요. 자, 입에서 만약에 혈액이 나온다면, 또 엎드려 눕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그쵸? 이게 혈액에 의해서 또 질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과 다리가 90도가 되로 탁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리가 30cm 정도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쇼크체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상체보다는 다리가 좀 이렇게 상승될 수 있게. 이게 여기 지금 90도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30cm 정도만, 이것도 많은가 30cm? 그 정도만 하체를 상승시켜 주시면 됩니다. 77번 질식 시 의식이 있는 대상자를 응급처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를 유발시킨다. 2번 강하게 기침을 하게 한다. 아이고 이것도 정답이 보였네요. 네. 네, 얼른 가려왔어요. 네. 2번 강하게 기침을 하게 한다. 3번 대상자 명치 부분을 밀어준다. 4번 대상자를 돌려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5번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빼준다. 네, 다시 공개했습니다. 정답 2번. 강하게 기침을 하게 한다. 예. 자, 구토를 유발하는 행위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또 이제 의식이 있는 대상자니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이 기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뭐냐면 하임리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임리를 쓰게 되는 상황이라면 명치 부분이 아니라 배꼽과 명치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경련대처. 이거 뭐 이물질을 빼려고 하시면 시간이 지체되고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78번. 대상자가 뜨거운 국물을 다리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상 입은 부위에 바지는 벗긴다. 2번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번 화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화상 부위를 만진다. 4번 어느 정도 심한지 모르겠다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한다. 5번 환부의 얼음을 직접 데워준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바지는 벗기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내주셔야 되죠. 벗기다 피부도 벗어질 수 있어요. 치약, 뭐, 여타 아무거나 바르시면 안 돼요. 네,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감염 위험성이 있고 또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만지지 않습니다. 한부에 얼음을 직접 대거나 또는 차가운 물 직접 이렇게 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피해 주셔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제 다음이요.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닥이 푹신한 매트 위에 눕힌다. 2번 분당 8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3번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한다. 4번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5번 가슴이 10c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바닥이 푹신한 매트가 아니라 딱딱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히셔야 눌렀을 때 압력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분당 속도는 100에서 120회 속도. 예, 우리가 심정지 초기, 그러니까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같이 하는 심폐소생술 효과는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하셔도 효과는 있다는 얘기고요. 가슴은 5cm 눌릴 정도로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80번 다음과 같은 예시 사례 속에서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치매로 진단받은 B씨는 씻지 않고 지낸 지 일주일 가까이가 되어간다. 가족들이 설득을 하고 억지로 씻기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서 가족들이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딸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씻을 준비를 했다. 요양보호사가 B씨의 목에 수건을 둘러준 후 물로 얼굴을 씻는 신용을 보이자 B씨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고 얼굴에 물을 적셔 몇 번 세수를 하였다. 우체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죠. 자, 1번 씻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2번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모든 동작을 도와준다. 3번 세수하는 데 필요한 동작을 말이나 몸짓으로 천천히 설명해준다. 4번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한다. 5번 스스로 씻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사실 요 안에서 예, 내용 안에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수건을 둘러주는 얼굴을 씻는 신용을 보이자 따라하셨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완전 전적 다 도와드려야 되나요?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되나요? 말만 하면 하실 수 있나요? 행동으로 도와드려야 되나요? 이런 적정선을 찾아야 적정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 동작을 말이나 몸짓을 천천히 설명해주고 보여주시면 따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돌봄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오늘 80문제까지 다 풀어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예, 강의가 하루 종일이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서 정말 짬을 낼 수가 없었어요. 아까도 보셨죠? 제가 이거 정답 표시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출판사에서 받은 내용을 바로바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거 표준교재 페이지도 다 추가로 만들어야 되고 정답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출판사에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라고 얘기도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강사님이 예, 바꿔서 쓰실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받았기 때문에 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양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염두는 하고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 문제풀이가 있어서 이 문제집을 구매해 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최대한 좀 빨리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 그런데 제 여력이 좀 여기까지 다 미치지가 않아서 정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몇십 번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예, 잠깐 양해를 구하자면 해설을 좀 자세히 다뤄놨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도 사실 문제풀이를 할 때 옆에 문제집 놓고요. 제가 해설을 읽는 거예요. 제 머리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집의 해설 페이지를 좀 차근히 봐주시고 해설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표준 교재를 보셔도 좋고 제 문제집 앞에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읽으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예, 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좀 많이 올릴 거예요. 네, 제가 시간이 요번 주에 조금 그래도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또 빨리 준비해서 요번 주 안에 5회차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공부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울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